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간단한 개봉 소감, 오늘이 영화 개봉날이거든요. 개봉 소감과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대사의 연출 한성지혜라고 합니다. 개봉날 첫 GV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사이에서 은진 역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김시은? 오늘 개봉 첫 GV라서 굉장히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또 소중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사이에서 지우 역을 맡은 오지우입니다. 오늘 날이 살짝 틀린 듯한 저녁이었거든요. 오늘 GV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들 먼저 이야기 나누고 이따 관객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봉날 GV를 너무 떨려가지고 조금 말을 써왔는데요. 뭔가 우리들 사이에라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은진과 호선 둘 사이에서 생긴 아이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단순하게 그 여정이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조금 바라보다가 어떻게 벌써부터 말 꼬이고 너무 네, 어쨌거나 영화를 흘러가면서 이 은진이라는 인물의 주변에 여러 관계들, 그 관계들의 사이사이에서 은진이의 고민과 방황과 결국에 마지막에 내리는 결단까지 감독님 특유의 정말 묵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개봉날인 만큼 저는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셔서 그 묵직함은 다 안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GV 자리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랑 감독님은 제가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도감독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되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빡센 촬영이었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유일하진 않죠. 유일하진 않지만 왜 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지? 왜 짜증을 내지 않지? 그 촬영장에서 저랑 눈을 마주치면 계속 웃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우리가 흔히들 영화에는 그 감독이 담긴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께 이 영화가 은진이라는 인물을 감독님이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서 쓰여진 이야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인물을 끝까지 밀고 나가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도 현장에서 보고 잘 웃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길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짧게도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휠체어 타는 인물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전장현 시에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은 또 시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지하철 타고 내리는 게 시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게 왜 시가 되는 걸까?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시기 이거 시나리오 처음 쓰기 시작한 게 2020년인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 개봉 시기였죠. 최선에선 개봉 시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이런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가다 보니까 그냥 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영화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대부분 영화에서 다 좋은 작품들이었지만 휠체어가 인물의 성상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 도구처럼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휠체어를 그냥 자기 몸으로 완전히 체화한 인물이 살아가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기 시작해서 그 당사자분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많이 공유하니까 그거를 보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조금 시나리오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조사나 인터뷰 같은 과정이 있었나요? 취재를 처음에는 이제 책하고 그런 이제 보도된 영상이나 만들어진 컨텐츠로 시작을 했고 시나리오 초고를 낼 때까지는 인터뷰는 안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 이제 긁은 이야기를 너무 따라가서 쓰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는 안 했고 근데 은진이랑 되게 유사하게 사고로 특수장애를 가지시고 비장애인 부모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터뷰를 거의 한 촬영 한 두세 달 전에 했고 인터뷰를 하고 촬영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배우분께 그 먼저 이 시나리오를 읽고 그 각자 맡은 배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우선 먼저 우정 감독님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오늘 첫 GV 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에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둘이 아는 저는 감독님 몰랐고 감독님도 이제 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제 아는 지인분이 시나리오를 읽고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시나리오를 읽게 되었고 읽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덮었을 때 제가 이 주인공 문진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애라는 이야기를 그냥 좀 소재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하고 싶다고 이제 밝혔고 저한테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다만 제가 이거를 이 인물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은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 인터뷰 보면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휠체어와 한 몸인 사람을 보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는데 그게 정작 그걸 맡아서 보여야 하는 배우분한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까지 만들어내실 때 뭔가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하기로 하고 나서는 그 이제 제작부한테 빨리 휠체어를 좀 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제작진 측에서도 이제 촬영용 휠체어랑 제가 연습할 수 있는 휠체어를 이제 구해주셔서 제가 어쨌든 가장 제가 신체적으로 저랑 너무 낯선 이 휠체어 그리고 척수장애 그리고 임신 이런 신체 감각들을 익혀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를 당연히 빌려서 이제 집 안에서도 타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 휠체어를 밖으로 나가서 연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휠체어를 제가 4층이었는데 휠체어를 끌고 내려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지 했는데 첫날 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상 거기 앉아서 이거를 이제 불러서 가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가다가 너무 힘들다 일어나고 싶을 텐데 그때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혹시 이렇게 가다가 좀 힘들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나를 너무 많이 쳐다보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제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막상 내가 그런 몸이 되어보니 정말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이 너무 막상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가장 첫 번째 체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작은 턱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왜 이런 그 장애인 분들이 길거리에서 내가 많이 못 봐왔던 이유지 않을까?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고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조그만 경사가 져도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피하려고 보건복수도 많이 했는데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은진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갈등이나 감정이나 불안한 것들에 또 집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진호 배우님. 처음에 그 감독님이 대본 주셨을 때 저와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본은 제가 느끼고 있는 성지혜라는 사람의 따뜻함에 더 배가 되는 감각이었거든요. 참 따뜻한 사람이다. 한 존재를 이렇게 따뜻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하면서 이게 이 따뜻한 영화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시간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그 지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 그 극장에서 인간 지우도 있지만 은진이 바라보는 지우는 어떠해야 할까, 은진이 바라보는 지우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하면서 저 역시도 은진이라는 캐릭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감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지구를 어떻게 보면 두 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일단 대본을 받고 극중에서 이제 처음 은진을 만난 진짜 지우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도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자기의 어떤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되게 진취적인 여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은진이 바라보는 지우는 너무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제 친구들도 왔는데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까칠한 안에서 따뜻함이 있을까? 제가 정말 내 안에서의 따뜻함을 정말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되려 저는 은진에게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은진이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을 지우가 해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지우가 빈봉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빈봉이 사라질 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 뭔가 이 영화가 시작은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은진을 둘러싼 여러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관계들 중에 유독 고민이 깊었던 관계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엄마와 금마의 관계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오녀 얘기는 뭔가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그 두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금화에 대한 서사를 더 넣고 싶으면 뭔가 은진의 서사가 약해지고 은진의 서사를 강화하면 또 금화와의 관계가 조금 아쉽게 표현되고 그 사이를 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촬영했을 때도 그 금화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더 길어요. 원래는 그 이후 장면이 꽤 길게 더 있었는데 편집 단계에서 그거를 조금 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불렀어? 네, 그래도 너무 이야기가 이제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더 줄이는 작업을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진을 연기하신 김치은 배우님께서는 그 은진을 둘러싼 여러 사이들, 관계들 중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관계가 있을까요? 또 은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만나주고 관계에 맺어지는 그런 또 이야기인데 남편도 사실은 너무 기억이 많이 남고 특히 지우랑 관계가 또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쪼꼬와 은진의 관계도 사실은 많이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은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휠체어도 이 몸의 신체적인 것도 그렇죠. 임신도 되게 이제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감독님도 맘카페 같은 분들 들어가서 같이 엄청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임신을 하면은 정말 걱정이 많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꼬를 또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 하면은 사실은 지우가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영화 찍을 때는 몰랐는데 찍으면서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봤을 때 이제 은진이 입원하고 또 이제 누워 있을 때 그때 너무 조용하게 이제 요가를 하러 온 지우 그 지우가 보이기 전에 그림자가 이렇게 살랑살랑 보이는데 거기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서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삶에서 너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은데 그게 특별히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오지호 배우님은 이게 뭔가 인터뷰 같은 데서는 거의 첫 카메라 연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작업하실 때 어떠셨는지? 첫 장편 영화이고 그 전에 단편 영화들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 연기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편과 장편의 어떤 호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첫 장편이어서 긴장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김시은 배우한테 정말 응원과 위로를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가까이의 장면에서 은진과 지우가 이렇게 앉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앉고 나서 이제 카메라 조명 세팅하는 어떤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시은 배우한테 정말 감사하다. 이 어리버리한 나를 정말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봉 전주영화제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4번, 5번의 영화를 봤거든요. 볼 때마다 감각들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은진이를, 그러니까 김시은 배우를 보면서 또 놀라게 되는 게 참 연기 잘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N차를 보시면 김시은 배우의 연기에 빠지게 지금 제가 좀 부끄럽게 하고 네, 그러면 아마 관객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텐데 관객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가 출판사에서 2권의 책
3권씩 준비하셔서 총 6분께 선착순으로 책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김지우 작가님의 우리의 우리의 활동은 사치가 아니야와 의심 없는 마음 2권의 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시죠. 저 사회 왔습니다. 10번을 치고 오겠습니다. 오기 전에 용산에서 또 한번 보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김시현 배우가 장손에도, 저도 장손을 봤거든요. 장손에서는 정상인으로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했고, 여기서는 또 설치를 타면서 어려운 것도 했는데, 사실 남자는 잘 모르거든요. 출산의 그 고통은 뭐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다 힘들다는 건 아는데, 두 연기를 하면서 그래도 휠체어 타면서는 휠체어를 끌면서 힘들었지만 두 연기를 하면서 그 정상인으로서 출산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휠체어 타면서 하는 게 힘든지 뭐 당연히 장애인이 힘들겠지만 그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오지호 배우님은 제가 대사를 좀 많이 적었는데 오늘 뭐 해 같이 있으면서 괜찮을 거야. 나도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되새겨 봤거든요. 상당히 친근감에 가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는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의 의사가 개입이 돼가지고 됐는지 그걸 각각 지구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직접 작품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을 장애와 기자님. 참고로 손수건은 지우 배우님이 중간에 이제 처음 만나서 엽서주잖아요. 이게 이제 극중에 지우가 그림 그려서 준 건데, 그 그림 따서 손수건을 직접 그리고 배우님이 직접 그림도 그리시거든요. 직접 그렸어요. 네, 그리고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정말 신기하게 또 진짜 이제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여러 개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할도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되게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3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나이도 이제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시나리오나 역할들이 임산부나 아기 엄마 역할이 되게 그때쯤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손에서도 임산부였고, 여기 우리 둘 사이에서도 임산부, 그리고 또 그 뒤에 찍은 것도 또 난임 부부 이야기인데 완전 임신이 소재인 영화를 또 찍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물어봐 주신 이제 질문에 의하면 또 장손에서는 또 리어라는 역할이 비장애인으로서 이제 막 임신을 했지만 그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리어한테 큰 장애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이라는 게. 그리고 그때 리어한테 장애물은 이제 어찌 보면은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데 이제 남동생이 장애물이었지 않았을까. 우리 둘 부부가 물려받고 싶은데 아빠의 그런 거에 대한 무관심, 너무 장손만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애정의 좀 분배에 관해서 그게 가장 큰 장애로 다가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은진이가 이제 겪은 그런 임신에 관해서는 사실은 영화를 다 끝까지 이제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은진이가 이제 겪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장애인 산모들도 누구나 사실 겪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시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기형아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산부인과에서 이제 양수 검사를 할지 말지 제한을 똑같이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검사
검사를 똑같이 하는데 은지는 내가 몸이 좀 비장애가 달라서 그런가 하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좀 너무 이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근데 그거를 또 가족들한테 내비칠 수 없어서 혼자 더 고립되어지는 그런 심정이라서 위아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이 영화에서 그냥 우리가 임신한 여성들이 겪어가는 뭐 여러 과정들, 여러 검사들 중 그 산전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감독님이 이 은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끔 넣으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은진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장애 여성이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임신 기간 중에 있는 모든 어떤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저도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은진이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막 찾아봤어요. 이 사람한테 시련을 줘야 하니까.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면 또 좀 다를 텐데, 이런 중도장애인한테는 사실상 그 장애로 인해서 오는 증상이라는 거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편견이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산모가 겪었을 때 가장 타격이 큰 이벤트는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봤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양수검사 같은 검사는 사실 비장애인 산모들도 다 많이들 하시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런 태아 선별 검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선별 검사로 사실 모든 장애를 다 선별해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선별이 안 되는 장애아는 태어나고 선별이 되는 장애아는 못 태어나게 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임산부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태주 폐지 운동이 진행되던 중에 제가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태아 선별을 해서 장애아로 판명이 나도 병원에서는 중별 수술을 안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검사는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궁금증에서 저도 그 장면을 좀 뭔가 은진이가 처음 구현하는 장면으로 쓰게 됐던. 지우가 하는 말들은 전부 감독님이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런 어떤 영화 안에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건 제가 관객으로서도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어떤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임신 경험이 없어서 임신 34주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그 구분짓는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의 언어를 쓰면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각하고 아끼고 그렇게 어떤 말들을 해야겠구나 하는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오지호 배우님이 이 영화를 출연했을 때 그 캐릭터 이름이 없으면 출연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연을 처음 받으실 때 캐릭터 이름이 오지호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배우님 이름 그대로 써도 괜찮겠다 해서 배우님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신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시현 배우님은 제가 출산이랑 임신에 대한 영화를 많이 최근에 계속 봐가지고 통잠이랑 뭐 원모타임 다 봤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출연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 작품은 이제
이제 남편과 이제 그렇게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실제 남편분이랑 이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출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얘기를 나누시고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거에 실제와 관련된 것을 보면 어떤 그 GV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단편 영화 GV 자리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 캐릭터를 이해하고 써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본들을 받으면 단순히 엄마예요. 아니면 그래서 어떤 오브제로서의 여성이라면 굳이 배우 오지호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물리적인 여성으로서 그 영화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배역이 크던 작던 간에 이름이 없다면 안 하고 싶다. 어떤 서사가 없다면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어떤 운동 차원이었고요.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고 그리고 지우라고 하는 이름을 감독님이 저한테 주셨을 때는 전 너무 감사했죠. 그 감독님이 그 기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스크린에서 배우 오지우가 오지우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새는 눈물이 너무 많네요. 그럼 약간 감독님께 그러면 그 오지우라는 배역은 감독님 눈에 보이는 인간 오지우를 많이 담으신 건가요? 시나리오 쓰실 때? 네, 제가 보는 지우 배우님을 많이 꺼냈었었죠. 근데 이제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우 배우님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좀 지켜보다 보니까 배우님은 이런 거를 정말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남편과도 그런 이제 임신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 근데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이제 부부 나라서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 노력은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TMI인 것 같아서 이해가 괜찮아요. 그냥 안 하셔서. 아니 저는 사실은 너무 이제 수다를 떨고 싶은데 듣기에 너무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제가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제가 알아서 걸러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산부인과 이런 데 가서 검사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임신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뭐 다 되겠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뭐 사실은 제가 일들이 좀 잡히는 게 있어서 좀 이게 임신 계획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뒤에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들은 것 같아서 답변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 것까지 얘기를 해보셨는지 제가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임신이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걸 남편이랑
아, 나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한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딱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그때의 저나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론을 또 내릴 것 같다. 왜냐면 저 이런 고민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나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거는 그때 가봐서 어떤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저희 드리는 책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굴러라 구르님 책 그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채널 홍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상당히 중에서 너무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감독님께 좀 저희 생각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 이제 은진이 어찌 보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 초코에 대한 걱정, 그리고 태어난 후에 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어떤 두 가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인물로 좀 대변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태어났을 때 내 아이의 모습을 그 두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휠체어 탈 아이. 그쵸? 제가 보기에 그 아이가 약간 자폐를 가졌던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지는 내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내가 낳은 아이가 저런 모습일까라는 어떤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은진의 차후 이제 태어난 아이를 어찌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초코에 대한 느낌은 솔직히 지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실제 이제 지우라는 한 인물이었지만 처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병원에서 26주인가 4주 때 병원에서 만났을 때 좀 인물이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은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요가하면서 그림자가 나타날 때 이 인물은 아무리 봐도 판타지 같은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우라는 인물이 은진 배우가 은진이가 걱정하는 족고 워낙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지후로 대변이 돼서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산을 하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펴져 있어요. 이거 할래요. 지우는 저는 사실은 어른도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상당히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지우가 쪼꼬하네요. 지우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유아자를 하고 있고 계속 박수를 치는 상봉동을 보이는 아이는 저도 이제 쪼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은진이 이 아이가 좀 빨리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원래 출산을 하고 싶은 그 시기에 아기를 낳더라도 사실은 어떤 장애를 가질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아이와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 어떻게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인물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살짝 지우 배우님께도 궁금한데 연기하실 때 지우를 그렇게 실존하는 인물처럼 대하셨는지 아니면 은진 안에 어떤 존재로 보셨는지. 그래서 사실 이게 1인 2역이거든요. 네, 진짜 지우는 정말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떤 멋진 존재로 생각하면서 좀
은진이가 보고 싶은 모습의 어떤 지우를 상상하면서 저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고 오늘 봤는데 제가 이렇게 영화 보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봤던 영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윤 배우님이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 해서 너무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외부하고 다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딱 바운더리에 걸려가지고 양수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고민했지만 양수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양수 검사를 해서 그래서 기형아가 나오면 그럼 아이를 지울 건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과감하게 검사를 하지 않고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건 결론이 저는 이게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이것이 힘든 거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그 결말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다만 우리 은진이 너무 힘든데 전동 휠체어를 좀 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학교 보내들도 많은데 이거는 급식에서 거치장 들어오니까 뺀 거겠지라고 하면서도 너무 혼자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뭐 이렇게 거치장스러운 걸 생략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남편분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프로에서, 유튜브 프로에서도 남편이 너무 멋있다고 윤성우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은진과 호선의 전사, 어떻게 만났고 사랑을 했을까, 그런 전사를 혹시 나누신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은진과 호선이 앞부분의 나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치기 전부터, 은진 다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운 친구 혹은 그때부터의 연인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뭔가 은진이라면 다치고 난 뒤에는 이제 호선을 안 만나려고 하는 순간이 또 있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어쨌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호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우가 아니라 호선이가 판타지가 즐길 때마다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호선이가 되게 다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유니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은진이 겪는 모든 일이 다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조금 보여지게 될까봐. 그러니까 호선이 결국에는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인데 뭔가 안타고니스트 같아 보일까봐, 그래서 좀 더 그 사람을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다정한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 제 첫 번째 영화고, 첫 번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저도 이제 사실은 휠체어 타는 유튜버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구독하는 분들이 사실 사용하는 휠체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전동 휠체어를 쓰는 장애 유형이 또 있으세요. 근데 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체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장애인 분들은 이제 은진이가 그래서 쓰는 휠체어가 활동형 휠체어라고 해서 타인이 밀어주는 것보다 자기가 바퀴를 굴리기에 더 용이한 휠체어거든요. 바퀴가 더 크고 뒤에 있는 이런 등받이가 좀 낮고, 그런 휠체어를 저희 빌려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호선과 은진의 러브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둘의 연애 얘기로 시나리오를 쓰셨었거든요. 근데 제작사를 만나면서 제작사 대표님이 어떤 이제 둘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얘기를 이제 서버에서 감독님이 그렇게 쓰신 건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시나리오도 보여달라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딱 한. 네, 짧게 뭐냐면 은진이 아기 출산하는 장면에 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걸 잘랐다고 들었거든요. 은진의 출산 장면을 촬영하셨나요? 안 했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가요? 지금 영화의 엔딩과 시나리오의 엔딩 아, 같습니까? 네, 같은데 원래는 있었는데 촬영 직전에 이제 바꾼 거. 삭제를 저 짧게 저도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호선이라는 인물이 너무 판타지 같다고 다른 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을 보면 그런 인물은 존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뭔가 무더운 날씨에 평일에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개봉 첫날이고 개봉하고 첫 지부이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영화를 꼭 보라고 말씀해주세요. 저희 영화 정말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낯선 소재로 다가갈 수 있는데 낯설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들과 저는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냥 유튜브나 이렇게 봤을 때보다 진짜 더 깊이 더 섬세하게 좀 더 따라가면서 또 응원을 하게 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진과 아니면은 또 용기 있게 어떠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응원을 또 관객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영화 오늘 첫 개봉인데 저 진짜 너무 떨렸는데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좋으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화 좋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기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 그리고 여성, 남성, 임신, 출산 이런 소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영화를 바라보는 여러분 각각의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만나는 어떤 그런 감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들 사이 관객분과 스크린 안에 그 사이 안에서 수많은 내밀한 감정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처럼 NS를 관람하시면 엄청나게 또 많은 감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꾹꾹 눌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화 보신 그 감각 그대로 지인분들, 가족분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이 더운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